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 참 장중에 변동성이 오르락내리락 좀 셌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뭐 증시에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있었을까요? 12월 됐다라는 게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달 10월 달 끝나고서 바로 11월 첫날이 그림같이 올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11월 반등장이다 이렇게 좀 예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달이 싹 바뀌니까 어제까지 그 좋았던 장이 또 한꺼번에 조금 침울하게 좀 마감됐고, 물론 이제 금요일장이라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됐기도 하고, 어저께 MSCI 리밸런싱에 따라서 종가에 이제 급등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부분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출발할 거야 정도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올해 연 최고치 정도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출발해도 플러스로 돌지 않을까 하는, 최근 이제 장세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좀 모습들이 있었는데 악재 몇 가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면상으로 지금 나오는 대로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저께 같은 경우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조금 올렸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내렸습니다. 작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상황들을. 그러면서 이제 수출이 올해보다 한 8% 정도 줄어들고 네, 한 150조 정도의 적자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150억 불 정도의 적자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이슈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보다 지금 잔액이 더 많아져서 고금리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떤 뭐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금 불안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요 뉴스 하나도 아마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강도라고 붙여봤는데, 아, GM 쪽에서 LG랑 합작 공장하면서 5대5로 그 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니까 네, 보조금을 받으면 5대5로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이 85%를 달라고 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저도 곡절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LG에서도 당황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충을 해줄게 뭐 이렇게 좀 역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LG 외에도 다른 완성차 업체와의 또 다른 이제 그 결합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또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두려움, 우려감,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배터리 그 업체들한테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오늘 보니까 삼성 SDI도 그렇고요. 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거의 6% 가까이 다 네, 빠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때 파나소닉이 막 네. 이렇게 이익을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네, 혹시나 우리도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원하네요. 저쪽 그게 진짜 이거 미국 기업들이 자기네 세금으로 준 거니까 우리 거 우리한텐 맞습니다. 더 내나 이건가? 네, 그런 거 같은 심보인데요. 이거 이제 울면 겨자 먹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5대5로 그냥 주고 땡칠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업 성과가 진척되는데 좀 그렇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황당하게 저만큼을 다 달라고 하니 우리 수익성에 좀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약한 섹터 하나가 또 로봇주였어요. 아침에 모 단독 보도라고 해서 그 삼성이 추진했던 웨어러블 로봇의 양산이 폐기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로서 몇 개 종목도 조금 딥하게 빠지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 CES에서의 양산 모델 공개를 기대했던 움직임 속에서 이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이 있었고요. 사실 2, 3일 전부터 장은 뭐 지수가 무난하게 올라가고 그랬지만,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우선주들 왜 난리칠 때 보면 장세 끝물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많이 지금 그게 나오잖아요. 좀 찜찜해요. 우선주가 너무 많이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진짜 어떻게 보면 요새 단기 상승장의 좀 마지막 랠리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한 5,600억, 코스닥에서 한 2,800억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기관이 4,100억, 뭐 1,100억을 그 매도를 했지만 이거야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 같고 그 3,500억 정도의 그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싸질 때 오히려 개인은 이제 배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공한 투자가 될 것이냐 다음 주 월요일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1월 달에는 그런 개인의 플레이가 늘 성공했습니다. 네. 빠질 때 열심히 사셨고 오를 때마다 또 팔았던 걸 중간중간에 빠지는 날 다시 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 달 매매는 개인들 그 그룹에서도 꽤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자신감이 오늘 뭐 시장 보게 이렇게 좀 빠지고 이러니까 사야지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 뭐 약간 어떻게 단기 고점에서 도망가기보다는 맞선다 이제 이런 시각들을 오늘 좀 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2주 동안 전약 후강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학습 효과에서 오늘 주말장이었지만 좀 맞섰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종가가 제일 안 좋았으니까 지수상으로 결국은 계속 외국인 뭐 선물 위주로 해서 때리면서 조금 반등을 모색하지 못했던 금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섹터 혹은 주식이 있었다면 종목들이 있었다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썼던 거는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그 STO라고 하죠. 아, 네. 토큰 증권. 그쪽으로 뭐 갤럭시아 시리즈라든가 옥션자 붙은 두 회사 그거 강세들 하루 종일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에 유망 섹터로 우리나라 방산 섹터를 지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 좀 강하게 거기다 우주항공주 일부까지 좀 강한 모습이 나왔고 어제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 종목 중에 일부가 좀 강한 모습 나왔고요. 또 좀 장이 좀 별로였지만 게임주들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강했어요, 게임주들. 제가 오늘 그 위믹스, 그러니까 위메이드 계열 뭐 주가는 위믹스 가격에서 연동해서 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위믹스가 잘 아시지만 봄쯤에 한 7,8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장중에 3,000원이 넘었던 걸로 알아요. 와, 많이 올랐네요. 네, 그게 오늘 10% 오르면서 위메이드도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게임주들 좀 견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파나마 운하가 좀 막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BDI라고 하는 지표가 좀 급등하면서 이제 해운주들 일부가 강했고 점심쯤 지나서 갑자기 그 뭐 글로벌 뉴스로 나온 게 중국의 그 유아 폐렴, 아동 폐렴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지금 저도 이게 보고서 좀 황당했는데 마스크 업체입니까? 예, 그 대만의 마스크 업체인데요. 네. 오연상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중국 폐렴 사실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회자는 됐지만 그렇죠. 뭐 일부 종목이 강세도 됐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으니까 팬데믹 정도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대만에서는 유아라든가 그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중국 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자제령까지 내려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뭐 바로 이제 뭐 가까운 해역 건너다 보니까 대만의 마스크주가 지금 우연속으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일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조금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폐렴약 관련주 또 뭐 산소호흡기 관련주 또 하다못해 오늘 진단키트주들 또 오랜만에 움직였죠. 시젠이라든가 뭐 SG 바이오센서 같은 건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안 움직였던 애들인데 그렇죠.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정도 움직임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또 걱정이 돼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때도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렇죠. 남의 나라 얘기로 듣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던 것처럼 네. 한번 그 경험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게 또 갑자기 이게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폐렴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전통의 어떤 뭐 약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난데없이 당했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확산이 되고 있고 WHO에서 중국한테 이런 폐렴 데이터를 요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네 이제 이렇게 지금 해석들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근데 참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뜨는 종목들 보면 이게 정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이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기대감과 수급으로 그냥 메뚜기 떼처럼 촥 갔다가 오려고 또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로봇주 하면은 제일 많이 원래 떠올라야 되는 게 현대중공업이나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원래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름도 듣보잡인 회사들이 로봇주라고 해서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뭐 전고체다 이러면 당연히 에너지 엔솔이 가고 SDI가 가고 SK 뭐 온이 속해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진짜 옛날부터 뭐 어디 사업부에 한두 명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목적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렇게 해놓은 정말 중소형주 이런 성격들이 마치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분야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약간의 조금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항상 흐름이었어라는 걸 또 생각들을 하시니까 꼭 어떤 이슈가 나오면 대형 주군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고 그 작은 거 중에 뭐 되게 톡톡 튈 만한 거 뭐 없을까? 이렇게 찾는 게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정도가 돼버렸죠 어느 순간. 네. 하여튼 그래서 참 투자하기가 한국에서 참 어렵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정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맨날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고 옆에 정말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저 뭐죠? 돈도 못 벌고 네. 저 그 적자 보고 네. 이런 기업들이 막 날아가니까 네. 이게 막 자괴감에 빠지는 거야. 한국 증시 못 하겠다. 그러실만 합니다. 예, 진짜로. 안타깝지만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그렇게 했다가 변동했다가 또 우리가 또 대부분의 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이유가 그런 시장을 쫓아다니다가 또 네. 돈을 잃기도 하잖아요. 뭐 늘 이제 테마들이나 이런 거 형성됐을 때 사실 원래 이성적으로 처음에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 투자를 맨 처음에 잘 안 하세요. 그러다가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그때부터 욕심이 조금 생기시고 내가 지금 들어가도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망설임과 기대값이 커지고 막판에 들어가시니까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분 좋다. 그 다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 오늘 보니까 홍콩 지수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뭐 해외 증시 그 뭔가 이슈 같은 게 있나요? 우린 별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시진핑 주석이 그 이스라엘 쪽에 뭐 휴전을 되게 길게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침에 좀 돌긴 했었는데 오후 한 2시경쯤 되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이슈가 약간 조금 그 우리 시장 후반에도 약간 부정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 있었고요. 뭐 엔비디아가 간밤에 한 2.8%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슈도 엔비디아의 뭐 AI 칩이 원래 독보적이지만 뭐 AMD라든가 뭐 암 같은 데서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경쟁 업체들에서도 유사한 성능의 칩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인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오늘 많이 아마 회자가 됐을 거예요. 그게 첫 양산 모델이 10대인가 나왔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그 모델 3인가요? 그거 나올 때는 그래도 한 40대 정도 나왔었는데 이 10대밖에 좀 양산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너무 만들기 어렵고 방탄 소재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AS도 힘들고 수리도 힘들고 양산도 힘들고 지금 그 머스크 자체도 나 이거 완전히 뭐 진짜 말 그대로 똥 밟았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부터. 그런데도 이제 최근에 사실 이번 주차만 하더라도 양산 그 해서 인도한다는 소식 가지고 테슬라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주들 어제 그제까지 좀 강했던 거에 사실 영향을 긍정적으로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되니까 또 입장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지금 근데 아까 참 이스라엘은 일단 하루 연장했죠, 휴전. 원래는 오늘 아침에 듣기로는 4일 휴전이 있었고 음. 이틀 더 그랬다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 소식 기준으로는 그 이틀 연장에 종료 10분 앞두고 하루가 연장됐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극적으로.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오늘 밤늦게 정도까지가 휴전의 시한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한 2-3시 정도에 공격 재개 이렇게 속보 같은 게 좀 떴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을 어기고 또 시작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참 얼마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전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없었는데 네. 또 이렇게 빠지니까 또 그게 이유가 되네요. 뭐 갖다 붙이고 있는데 원래는 뭐 저희들 뭐 제 예상은 사실 휴전이 이렇게 아직 인질이 한 150명 정도 이상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진짜 하루랑 한 10명하고 이게 참 사람의 목숨값을 어떻게 시간으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흘 정도 그러니까 하루씩에 10명씩 넘겨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연장을 원하는 게 아마 하마스라든가 미국 쪽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계속 이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말리거든요. 네. 모멘텀이 자꾸 잃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흘 넘어가고 보름 넘어가면 그 다음엔 우리가 왜 싸워야 되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또 뒤집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가 휴전 어기고 네. 휴전 협상을 어기고 공격을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반격이다 해가지고 일단 깨진 걸로. 네, 이렇게 일단은 나오네요. 양쪽은 또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누가 먼저 방아쇠를 또 뭐 어찌됐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또 더 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논쟁이 크겠죠. 네, 참 어렵습니다. 참 시장도 어려운데 저런 것들이 어려울 때가 하여튼 그 시장이 강할 때는 저런 것도 아무 영향이 없는데 약할 때는 또 좀 영향을 끼쳐가지고 네. 내일장 그 체크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글쎄 이게 완벽한 해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워낙 관심이 많았고 오늘 아까 그 로봇에 대해서 이제 삼성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그 양산 소식에 대한 뭐 폐기 그런 이슈가 좀 어느 매체를 통해서 단독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뭐 작년부터 사실 웨어러블 로봇에 뭐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하나가 있어서요. 제가 아침부터 사실 그 담당자랑 통화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지금 막 여기 오면서 통화가 돼가지고 좀 하면서 왔는데 일단은 얘기는 기사를 통해서 오늘 문의가 엄청나게 자기네한테 인탑스 왔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맞는데 아침 방송에서도 단독 그 뉴스를 딱 보면서 네. 이러면 인탑스가 오늘 또 영향을 받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많이 빠졌어요. 인탑스 아니면 이제 최근에 감속기 이슈로 뭐 이렌시스 정도가 영향. 근데 이제 이게 두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로봇주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 얘기로는 하여튼 자기네들이 알고 있기는 자기는 통보 못 받았대요. 원래는 그 얘기가 7, 8월 정도에 양산한 계획 없으니까 폐기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딴 회사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델 뭐 하고 있던 거 회수해 갔다 그건 맞대요. 맞는데 그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테스트하라고 한 건데 와전된 것 같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연말쯤에 공개된다라는 게 연초부터 나왔던 이제 데드라인이었는데 한 달 전에 그 한종희 부회장께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 기대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조금 지연된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양산 모델이 CES 정도에 이제 공개되고 한 2, 3월 정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시각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이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완전 폐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지연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겠군요. 근데 하여튼 그게 단독 뉴스 이후에 확산되진 않았죠, 뉴스가. 제가 다른 검색창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는 보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단독 뉴스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저는 뭐 이게 사실 이래가지고 뭐 정확했다 그러면 어떤 인포에 어떤 뭐 가치가 있겠지만 약간 뇌피셜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해서 뭐 표본을 가져갔으니까 이건 안 하기로 한 거네 이렇게 만약 해석을 해서
썼다고 하면 조금 넘겨짚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적확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 포함해서 네. 다음 주에는 일단 예견돼 있는 것들이 이번 주에 운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께서 엑스포 관련해서 이제 미안하다 뭐 이런 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시면서 그 바로 이어가지고 또 당근책을 하나 던지신 게 있어요. 아, 그게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도 등급지가 있는데 약간 적급만 좀 주로 해제를 했는데 이번에 1, 2등급지 해제하겠다라는 거라 아마 솔깃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전국 그린벨트 현황인데 화면에 이제 약간 푸르스름한 부분으로 있는 부분이 아직 해제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지금 발표 일정으로 지난주에 이거 엊그저께 다음 주에 정확히 발표할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 창원이, 울산권이 제일 지금 그 지방 산단 뭐 키운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발표되는 뭐 제일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수도권이나 대전권도 일부 풀어줬을 때 아마 그동안 이제 개발 못해서 좀 민심이 흉흉했던 부분이라든지 지방 산단을 조금 더 확장하고 넓힐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방 발전 공약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도 좀 크게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그 배터리 세부 규정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분 네, 오늘 밤에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을 결국은 타겟으로 하는 그렇죠. 것인데 그게 FEOC라 그래서 우려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 배터리를 뭐 만들어서 갖고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까 하는 세부 규정을 제가 며칠 전부터 아마 주목하기로는 오늘 밤에 발표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과의 합작 이슈들이 좀 많은 그렇죠. 사건들이 있고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 통해서 가면 조금 면제받겠지 보조금 받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과연 뭐 이번에 그 11월 중순에 있었던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가시화된 결과일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데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합작 이슈를 모를 리는 절대로 없죠. 그러면 이걸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 뭐 중국하고 일부 얘기가 됐던 부분을 그래도 넘겨주고 한국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미국 국민들이나 일부 반대하는 어떤 또 정치 세력한테는 한국이잖아 이래서 뭐 비빌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중국이 끼었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면 이거는 뭐 한 열흘 전 보름 전에 만나서 악수하고 뭐 윈윈이야 이러고서 간 게 사실은 그냥 뭐 수사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굉장히 주목거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뭐 하여튼 이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네. 중국하고 합작사, 근데 전부 5대5로 그렇죠. 전부 이렇게 합작사를 설립하는 걸로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반도체법상 FEOC처럼 지분율이 25%로 상한선이 딱 설정이 돼 버리면 그럼 75%를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에서 오는 자금난 문제도 상당히 좀 걱정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아,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뭐 어느 쪽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어렵고. 그러게요. 하여튼 이게 딱 미국 정치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딱 네. 처음서부터 밝혀줬으면 예. 그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갖고 미국 가서 생산하면 보조금 엄청나게 줄게 이제 이걸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게 투자 계획 다 발표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 투자한다고 발표한 전체 규모가 72조예요. 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거 지금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미국 너네가 하도 꼬투리 잡으니까 우리 못해 이러고서 지금 빼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부 조건을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너네가 더 참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옥죄면 진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새우 등은 우리가 터지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미국에서 결정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의 그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월요일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네. 하여튼 월요일 좀 어떻게 일단은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사실 주말 사이에 할 일은 없으니까 결국 대부분의 얘기들이 주말 사이에 결정이 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확전도 주말 사이에 될까 말까 더 연장될 분위기는 적어도 아닌 것 같으니까 또 확전이 된다고 했을 때 유가의 또 민감한 부분들 이런 것도 주말 사이에 결정이 될 거고 방금 우리 얘기했던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첨예한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결정되면서 월요일날 사실 뭐 천수잡이죠. 우리는 그냥 나오는 대로 일단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배터리 관련 투자하신 분들, 네, 이분들이 일단은 가장 오늘 밤 이 결과에 아주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뭐 사실 이번 주 중에 배터리가 일부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 뭐 모색도 됐고 LNF도 바닥에서 이틀에 걸쳐서 한 20% 정도쯤 올랐기 때문에 뭐 좀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또 그동안 많이 이제 리튬 가격이 내려온다 뭐다 해가지고 하여튼 덩달아서 1분기 이후에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도 결국 부러졌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거의 뭐 리튬 가격도 빠질 만큼 빠졌고 또 일부 그 글로벌 IB에서 주장하는 대로 내후년 정도 되면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원가나 내연기관 원가나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하면서 내년도 봄쯤이면 또 오늘 뭐 전기차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나왔지만 지금 엊그저께 보면 현대차에서도 LFP 배터리 그 개발한다는 이슈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완성업체들이 지금 전기차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궁극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싸져야 되는 문제랑 뭐 누누이 얘기 나오는 거지만 하나는 충전 이슈예요. 근데 전기차 가격은 결국은 배터리 가격을 낮춤으로써 달성하는 건데 많은 업체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우리 사먹은 게 아니더라도 LFP 가지고 대응을 해서 뭐 이게 또 욕을 먹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3사가 다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뭐 상반기 중에 만약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산의 LFP를 가지고서 뭐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이슈도 나올 수 있고 이번 주 중에 또 나온 게 그 리튬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비싼데 그거보다 말도 안 되게 더 싼 소재가 있다. 나트륨이다. 이래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얘기도 이번 주 중에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계 뭐 노스벨트에서 대단한 출력을 갖는 배터리를 일단 좀 신모델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이게 몇 년 뒤에는 리튬을 좀 대신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배터리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이 모색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전기차의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고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킬 거다 이런 관점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땐 이런 식의 결론이 내년 한 1, 2분기 정도에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관련된 산업 이게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그 노이즈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하여튼 투자자들이 좀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들이 계속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서부터.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